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 측면 승부 보통 때는 제가 담당인데요. 오늘은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이슈가 뭐죠? 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그 피투성이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때렸다는데 이게 진짜 이유 맞습니까?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보복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죠.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서로 알려지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건이 알려진 게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탁 던져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캡처본을 보니까 피투성이 여학생의 사진과 그 메시지 내용이 아주 심해?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러게요. 예. 그 메시지 내용이 더 썸밋하더라고요.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그걸 다 퍼 날랐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알려진 사건인데 지금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한 분이 오늘 오전에 두 번째로 구타당해서 얼굴이 엉망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있었다 이 얘기네요. 2개월 전에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고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 보복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내용은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처음에는 이제 둔기 사용도 막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CCTV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의자 철골 자재 이런 걸로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래서 결국 이제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고 입 안이 터져가지고 세바늘이나 꼬매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보복 폭행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엄중하게 다스려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중학생들이 살벌해졌죠? 사실은 요즘 중학생들이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들이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이란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제 사춘기에 극심한 어떤 내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죠. 요즘 사춘기가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성인 못지않은 그런 신체적 조건이 돼요. 아, 요즘 아이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이렇게 그야말로 좀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물리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 사이에서도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이 중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 성인 남성과 함께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잔인한 학대 끝에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지금 중학생들이라고 해서 이 소년법에 적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살인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까지는 못 내리게 되는 그런 법이 지금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소년원 정도에서 감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교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에 혹시 이 또래 자제분이 있어요? 또래는 없습니다. 이제 다 큰 애들하고 아예 어린 친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요 하루 만에 3만 건이 넘는 청원이 쏟아져 가지고 이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예인 솔비 씨 같은 경우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올렸다가 막 난타당했어요. 이게 왜 우리 모두의 책임이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또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들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책임,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책임도 이제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지금 이런 사건을 갖다 놓고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반성하자는 측면에서 그 솔비 씨 같은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성. 내지는 처벌 예. 이 두 가지만으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처벌 강화 지금 뭐 굉장히 청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대안 뭔가 좀 합리적인 대안 뭐 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보면은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SNS에 처음에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다가 지금은 또 내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랬던 것이다. 이런 아니, 얘기도 요즘에 하고 이렇게 있어요. 강력범들이 예. 최근에 그 여아 살인 사건 공범 두 친구도 보니까 예. 뭐 정신적으로 자기네들이 불안전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보는 넘치고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성을 충분히 교육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범죄는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평론가도 뾰족한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가수 김광석을 죽였는가? 네, 1996년 1월 6일 가수 김광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죠. 경찰 그 당시에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배경은 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속의 그 북한군인 오경필 중사조차도 궁금해할 정도로 의문투성이였는데요. 지금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죽음을 추적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3년 전 그 다이빙벨을 연출한 바로 그 이상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라서 더욱더 이게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뭐 전작보다도 더 지금 반응이 뜨겁다고 지금 소문이 났던데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영화라서 좀 더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가수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세대를 떠나서 요즘 젊은 층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리고 많이 듣는 그런 가수 아닙니까? 예, 뭐 많은 분들이 김광석 씨를 다시 부르는 그런 대상인데 뭐 우리 좋아하는 아이유 씨도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를 떠나서 생활가요 같이 돼 있잖아요. 뭐 30살 되면 30 즈음에. 그렇죠. 예, 군대 갈 때 또 이등병 편지. 생활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의외의 화두를 지금 던지신 거란 말입니다.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살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그 사안인데. 네네. 이거 좀 뭔가 미심쩍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수습 기자 시절이었어요. 96년 1월에 경찰서 가면 이제 변사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도랑에 엎어져서 돌아가시거나 뭐 한강에 떠내려오거나.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약자 중에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니까. 네. 그분들이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져서 한 연 3만 명 정도가 변사로 발견이 돼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네. 그분들 이제 대부분 자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살률이 1위가
이제 되는 그런 오명을 가진 국가가 됐는데 네. 그때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변사자들 중에 한 분이셨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변사가 원래는 이제 타살 가능성을 두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억울한 분들이 참 많은데 김광석 씨 경우 더더구나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 결정적인 어떤 눈에 띄는 증거 이런 것들 근거랄까 이런 것들을 그때 발견하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장 목격자가 유일한 게 이제 부인 서혜순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께서 이제 자살이라고 강력하게 초기부터 주장을 하셨고, 이제 내세운 이유가 우울증, 그리고 여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몸에서 그 우울증 약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남자, 부인 쪽에 남자 관계가 확인이 되고, 예. 나아가서 이제 그 목을 3번 감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몸에 그러면 이제 사큼이라고 해서 줄에 눌린 자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3줄이 아니라 앞에만 한 줄이 있고 뒤에는 끊어져 있더라고요. 줄 눌린 흔적이. 예. 그렇다면 그게 전적으로 주장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경찰은 그런 부분을 그냥 넘긴 겁니까? 그럼? 경찰도 초반에는 의심을 했죠, 당연히. 근데, 워낙 이 서혜순 씨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최초의 발견자가 사건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목에 감겼다는 줄을 다 풀어놓고, 바닥에 놓고 이제 최초의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 20-30분 정도 혼자서 뭐 CPR,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합리적 의심을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그 주변 분들이 제보를 해서 당시에 없던 새로운 그런 단서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이제 영화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면 이제 영화 그 내용을 또 네, 알려주시는 게 문제 뭐 하시긴 할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인들 그러니까 지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몇 가지 정도만 그때 뭐 나왔던 얘기들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시에는 사실 쉬쉬하면서 나돌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팩트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 사실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죽였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가 하면은 김광석 씨 사망 직전에 이제 그 부인께서 다른 남자분과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이혼을 하기로 그 전날 통보한 상황이었다. 네. 이혼 통보한 날 새벽에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 더구나 그 현장에 전과 13범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서혜순 씨 오빠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간과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지금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겁니까? 지금 범행을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이제 우리 공권력 수사기관에서 밝히셔야 될 문제고요. 네. 그런 충분한 용의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용의점들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네, 건데. 팩트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혹시 아내 서혜순 씨가 이 부분 관련해서 소송 제기하거나 그런 걱정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사실, 기자라면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니까요. 소송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밝히려면 법원에서 밝히려면은 소송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영화 지난주 개봉을 했는데 소송을 안 하고 계셔서 이분께서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실 때는 나름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일단은 우리 김광석 씨 노래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위안이 되는 그런 노래를 선물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지금까지 맞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가 그래서 김광석 씨 억울한 죽음의 비밀을 밝혀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최초에 취재했을 때처럼 이 많은 변사자들이 계신데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우리가 변사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적 공권력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노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이제 막자는 취지에서 김광석 법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좀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정치인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정치인들 많이 봐주셨어요. 영화를 안민석, 진선미,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봐주셨고요. 네. 그리고 추혜성 의원은 어제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아 정말 이걸 발의가 돼야겠다 라면서 지금 많이 그 발의를 위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영화에 어떻게 김광석 씨 노래도 많이 좀 포함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음악 영화라고 저희가 알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광석 씨가 누군지 우리 20대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김광석 씨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저작권을 다 그 부인 서혜순 씨가 다 관리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김광석 씨가 작곡 작사한 거 말고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나의 노래라든가 사랑했지만 이런 6곡의 노래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온전하게 충분히 좋은 많은 노래 가지고 또 훌륭한 감독님들께서 일대기를 담은 또 그런 음악 영화를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말이죠. 예, 네. 예. 그 MBC 해직 기자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그 문제 또 요즘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말이죠. 예, 예. 느낌이 좀 각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출정식을 했죠. 먼저 우리 총파업 출정식이요. 예, 예. 이제 파업 출정식을 했고요. YTN 같은 경우 우리 노정면 앵커가 이제 복직을 했는데 축하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MBC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잠깐 해고됐다가 복직됐다 다시 나왔는데 네. 그때 보니까 정말 170일이라고 하는 긴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많은 동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스케이트장 무슨 뭐 드라마 센터의 뭐 세트 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날을 기다려 왔는데 그런 눈물과 그런 울분을 모아서 이제 MBC 공영방송을 다시 재우는 그런 출정식을 벌였잖아요. 상당히 감동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방송을 하던 사람들도 충분한 반성을 통해서 이 시민들을 방송의 주인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느낌이? 우리 촛불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정권도 바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방송을 세우는데 충분히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화 김광석을 개봉한 이상호 감독이었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